1월에 다시 보자 해놓고 뉴스 컨텐츠는 반년 동안 안 했다? 미안 진짜 시간도 부족하고 뉴스는 올려도 조회수가 좀 잘 안 나오기도 해가지고. 네, 그렇다고 약속 안 지킬 거야?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있었던 주요 노트북 관련 뉴스를 전해드린 제엔테크 뉴스. (7월 24일) 트위터에서 그레이몬55라는 사용자에 의해 엔비디아의 RTX 4000번대, 그러니까 코드명 에이다 러브레이스에 대한 소식이 일부 유출됐습니다. 아쉽게도 조금 슬픈 소식들이긴 했는데요. 기존 RTX 3000번대, 그러니까 코드명 암페어 시리즈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GPU 칩 제작을 담당했었잖아요. 그런데 RTX 4000번대는 대만의 TSMC 5나노미터 공장으로 생산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출 당사자 말로는 이미 위탁 파운드리에 대한 결정은 100% 확정이라고 못 박아버렸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그리고 RTX 4000번대 그래픽은 아무리 빨라도 2022년 끝자락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요즘 지나치게 높은 GPU 가격 때문에 RTX 3000번대 구매를 보류하고 4000번대를 존버 중이신 분들은 아마도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트위터발 유출 소식일 뿐이지 엔비디아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텔 CPU는 지금까지 아이스레이크, 코멘레이크, 타이거레이크, 이렇게 레이크라는 전미사가 붙는 코드명 시스템을 사용해왔죠. 그리고 각 세대마다 14나노미터, 10나노미터 같은 공정 수치를 같이 표기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엘더레이크 CPU부터는 이 코드네임 체계가 완전히 바뀔 예정이라고 해요. 10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엘더레이크는 코드명이 인텔 7으로, 그리고 7나노미터 공정 기반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미티어 레이크는 인텔 4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가 될 것 같아요. 2023년 이후 출시 예정인 차세대 CPU들은 코드명이 인텔 3, 인텔 20A라고 하는데 도대체 직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이지 않나요? 그리고 10나노미터 공정 CPU에 인텔 7이라는 코드명을 부여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밸브에서 UMPC 기기를 제작하고 있다고 하네요. UMPC는 일반 PC를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극단적으로 소형화가 된 기기인데요. 최근에는 휴대용 게임기와 같은 모양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간단히 말해서 닌텐도 스위치인데 구동 OS가 윈도우나 리눅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몇 년 사이에 UMPC 기반의 핸드헬드 게임기 시장이 제법 빠르게 성장을 하긴 했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만원 전후의 가격이 상당히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스팀덱은 400에서 600달러 수준의 가격에 준수한 구성의 UMPC를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생태교란종 수준의 가격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팀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따로 작성해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바로 업그레이드가 어렵다는 것이죠. 일반 데스크탑 PC에 비해 분해 난이도가 높기도 하지만 애초에 CPU나 GPU처럼 아예 교체가 불가능한 부품이 많아서 친환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IT 기기 중 하나이긴 해요. 그래서 미국의 프레임워크라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트북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무엇보다 포트 구성을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커스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비어있는 모듈 슬롯에는 추가 포트를 장착하는 게 아니라 소형 SSD 모듈을 장착해서 용량 확장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듈형 제품은 제조사가 망하거나 지원을 중단해버리면 사용자 입장에선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두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아직 세부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에도 정식 판매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윈도우 11의 공식 런칭 행사가 있었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참가자 프로그램에 윈도우 11의 개발자 베타 버전이 풀리면서 기존 윈도우 10 사용자도 윈도우 11을 앞서 사용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버전이라 버그나 불편한 점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전 일단 메인 작업용 노트북에 설치해서 사용해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기존보다 좋아졌고 멀티태스킹과 터치 기능이 강화됐다는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윈도우 11은 제가 더 사용해본 후에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사용기를 공유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레노버가 싱크패드 버터플라이 키보드에 대한 특허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보통 버터플라이 키보드라고 하면 과거 악명이 자자했었던 맥북 프로의 키보드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싱크패드의 버터플라이 키보드는 완전히 다른 녀석이에요. 과거 IBM 싱크패드 시절 IBM은 작은 노트북에도 어떻게든 풀사이즈 키보드를 넣고자 하는 고집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고집 때문에 탄생한 독특한 접이식 키보드가 바로 버터플라이 키보드입니다. 신기한 물건이긴 하지만 단가나 실용성 문제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단종이 된 상태이긴 하고요.
그런데 이 접이식 버터플라이 키보드가 기존 7열 구조에서 6열 구조로 변경이 되면서 특허가 업데이트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레노버가 뭔가 새로운 싱크패드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2022년 싱크패드 30주년 한정판 에디션에 한 표를 던져볼게요. LG에서 2022년 4분기 출시를 목표로 480Hz 주사율의 게이밍 모니터를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요즘 주사율이 240Hz가 넘는 모니터도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주사율을 이렇게 올릴 일인가 싶기는 해요. 아쉽게도 이 제품은 주사율로 인한 대역폭 제한 때문에 해상도가 FHD인 1920곱하기1080입니다. 그래도 플스3나 엑스박스 360 시절에 게임은 30프레임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하던 사람도 있으니까 뭐 혹시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죠. 2022년쯤 되면 마니아 사용자들은 300Hz 주사율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지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7월의 뉴스는 이 정도인데요. 나름 재밌는 일이 많았던 한 달인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소개하지 않고 넘어가기에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저도 간만에 테크뉴스 코너도 겸사겸사 부활하게 됐고요.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런 뉴스성 컨텐츠를 진행하고 싶기는 한데 노트북 리뷰할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회수도 조금 그만큼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영상만큼은 꼭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겨주시면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꾸준히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다음 달에 봐요. 아마도.